자, 오늘은 미적분 1의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중간에 좀 실수가 있어도 그냥 중간에 끊기지 않고 그냥 쭉 진행할 테니까 선생님이 또 실수했네 그러면 그냥 실수했나 싶다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갔으면 해. 자, 일단 정적분의 활용에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아주 조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동 거리,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된 어떤 그 적분도 좀 설명하는데 그냥 속도에 관한 부분이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적고 넓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넓이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같은 이 파일 안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좀 내용 설명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정적분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 내용을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예전에 선생님이 정적분이 뭐라고 했냐면 넓이라 그랬어요, 그제? 근데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은 개념은 아닌 거야.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함수값이 양수값을 가지면 정적분이 넓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는 정적분과 넓이가 똑같게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적분의 개념 주제가 바로 뭐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더하기 2가 있어. 근데 이 함수는 예를 들어 x는 0, 예를 들어 x는 3.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이거는 그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그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정적분을 만든 사람이 자체에 이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얘의 넓이를 0부터 3까지 x제곱에 더하기 2에 이거의 dx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했고, 그러니까 정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0부터 3까지 이 함수가 만드는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정적분 단원에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을 계속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함수값이 양수일 때만 정적분의 결과하고 넓이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다시 한번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 양수의 함수값을 가질 때만 정적분과 넓이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정적분이, 그럼 정적분이 만약에 음수값을 가지면 넓이는 음수인가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근데 확실하게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딱 하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둔 첫 번째 하나는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만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둡니다.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된다. 언제?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엔.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예를 계산해볼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에 이거의 dx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려고 해. 그냥 계산하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어디 부정적분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되고 그다음 0과 1을 집어넣겠다.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고 1만 집어넣어 계산을 해주면 자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2에서 6분의 3 빼지니까. 선생님 왜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왔죠? 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잘 봐.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 잘 알 거야. 어떤 절편을 갖냐면 0과 1을 절편으로 갖는 그런 함수야. 그래서 이 0과 1을 함수로 갖는, 그러니까 0과 1을 절편으로 이 함수에 0부터 1까지 적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적분 결과가 넓이랑 똑같은 1대1 대응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적분이 넓이고 넓이가 적분이기 위해선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 양수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0부터 1까지 이 함수의 함수값은 어때? 내가 지금 함수를 그렸단 말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그렸다고. 그래서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 이 함수가 음수값을 가졌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6분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정리할 내용 중에 첫 번째 또 주제는 뭐냐? 그 함수가 그 구간 안에서 음수값을 갖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음수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의 넓이는 그럼 과연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분명히 함수값이 음수여서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이 넓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얘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6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 뭔 얘기냐? 그림 나와 있는데 함수값이 a부터 b 사이에서, 자,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일단 결론적으로 기억해 둘 거를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함수값이 a부터 b까지 함수값이 양수의 값을 가지면 넓이랑 적분은 같은 결과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함수값이 a부터 b까지 음수값을 갖게 되면 적분한 결과에 반대 부호를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적분한 결과에 반대 부호를 해줘야지만 넓이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자는 얘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근데 이유 설명 그냥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에만 적분한 결과가 넓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함수값이 그 구간에서 음수값을 가지면, 이게 음수값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는 적분한 결과에 반대 부호를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아주 증명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일단 먼저 증명을 좀 해볼게. 왜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 그렇게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값이 나오고 왜 부호를 바꿔야 넓이가 되는지 다시 한번. 함수값이 음수값을 가지면 왜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오게 되고 그 음수의 부호를 바꿔줘야 넓이가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약간 엄밀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잠깐 볼까?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적분이라 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한 5분 정도의 내용이 또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패스하고 결론만 기억해도 돼. 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에 곱하기 델타 x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우리가 뭘 약속을 한 거냐? b-a를 n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xk를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넓이를 구하려고는 xa에다가 델타 x를 k에 더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야.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의미가 뭐냐? 선생님, 여기 함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만약에 함수값이 밑을 지나가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x는 a부터 여기 x는 b까지 이 연산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야. 자,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a인데, 아이고, 에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a인데 걔를 n등분한 얘를 델타 x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을 하죠. 이렇게 n등분을 한다고. n등분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를 우리가 델타 x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가 델타 x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럼 xk는 뭐냐?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아닐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일단 적분 구간의 시작인 아래 끝 a를 기준으로 델타 x를 k에 더한 거. 그러면은 x1은 뭐야? x1은 a 더하기 델타 x를 한 개 더했어요. 바로 a를 기준으로 델타 x를 하나 더한 이 점의 좌표를 x1,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2, 그럼 x3, x4, x5, 그럼 xk는 바로 뭐다? 이렇게 쪼갰을 때 나오는 k번째 구간, k번째 구간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하겠다? xk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 식 한번 볼까? 잘 봐. xk를 함수에 집어넣어. 그럼 지금 요 밑줄 친 식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점의 함수값이야. xk를 y는 fx에, 너 안 썼니 왜? 자, y는 fx에 집어넣은 요 점의 함수값. 요 지금 요 fxk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xk를 함수에 집어넣은 이 함수의 함수값.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로 예를 들어 만약에 4사분면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2,-1이 존재를 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냐 1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1이 아니라 이 길이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점의 y좌표가 만약에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는 y좌표의 반대 부호를 해줘야, 즉 절대값을 씌워야지만 뭐가 되냐? 이 높이가 되게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이 길이,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가, y좌표가 xk를 함수에 대입한, 그러니까 이 식이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점의 y좌표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fxk가 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k. 여기서까지 길이가. xk를 함수에 대입한 함수값이 fxk.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fxk. 그럼 거기다가 델타 x를 곱해줘서 k번째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fxk에다가 델타 x를 곱해줘야 이게 바로 k번째 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시그마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줘야지만이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시그마의 성질도 그렇고 리미트의 성질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다 튀어나오게 되면 이게 나가는데요? 나간다 지금. 자, 요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내가 원했던, 처음에 정의했었던 바로 정적분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fxk의 델타 x.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fx의 델타 x. 요게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거든. 이 좀 시간이 지나면 화면 보기 때문에 좀 꺼지는데 설정을 바꾼다는 거 맨날 깜빡해요. 아무튼 간에 정적분의 결과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만이 뭐가 나오게 된다?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을 지금 선생님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자. 우리가 이 넓이라는 개념은 그 부호가 항상 양수야. 그래서 함수값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에 그 정적분의 결과, 자 보자. 얘는 양수인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제? 그럼 얘는 부호가 뭐가 돼? 무조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다시 한번. 함수가 그 구간 안에서 음수값을 갖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음수의 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부호를 바꿔줘야 내가 원하는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오게 된다. 다시 한번. a부터 b까지 함수값이 음수값을 갖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오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왜 아까 왜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6분의 1 나왔잖아, 그제? 마이너스 6분의 1 나왔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 0부터 1까지? 그래, 여기 재활용하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함수값이 음수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왔고, 거기다가 부호를 바꿔야, 여기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 절대값을 씌워야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 6분의 1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1개념입니다. 여러분 봐.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아까 결론 우리 기억해두자 했잖아, 그제? 전체적인 내용 이해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돌려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랑 같은 개념이 되기 위해선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 양수값을 가져줘야 적분한 결과가 넓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그 구간 안에서 음수값을 갖게 되면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되고, 정적분의 이 결과는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되고, 거기다 부호를 바꿔줘야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기억해 둡니다. 자, 이런 원리도 기억해 두지만, 근데 이런 원리뿐만 아니라 선생님 생각은 그래. 아마 정적분을 처음 이 기호를 쓰고 사용한 양반이 아마 이런 것도 의도한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는데, 내게 잘 들어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요 다음 주제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돼. 자, 우리가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갰단 말이야, 그제? 근데 그 중에 아주 얇은 하나의 사각형을 볼 거야. 우리가 아까 왜 정적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n등분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 하는데, 이 델타 x가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그 폭이 점점 작아져서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인 dx로 바뀌게 돼. 얘가 dx로 바뀌게 된다고. 델타 x가 dx로 바뀌게 된다고. 이건 우리 정적분 그 마지막 예제에서도 설명했었던 부분일 것 같아. 델타 x가 dx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충분한 x의 증가량이지만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져서 이 폭이 아주 얇아지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x의 증가량이 안 보여, 그제? 니네도 안 보이지? 재미도 없고, 그제? 감도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량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아주 작은 증가량이기 때문에 걔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dx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선 하나 그렸거든? 이거 어때? 선처럼 보이지? 근데 사실 저거 사각형이야, 사각형. 사각형이야. 넓이를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넓이를 갖고 있는 사각형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원래는 델타 x였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dx가 된다고. 원래 델타 x였는데 그 dx가 된다고. 그리고 함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지. 그럼 이 k번째 사각형 어떻게 돼? 요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의 길이 dx하고 y를 곱해주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줄게. 밑변의 길이 dx와 y를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개 쪽에 더해서 넓이를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이라는 게 왜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s의 이 위아래 뭐 늘리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어떤 합의 기호거든?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잘개 쪽에서 나눠서 더하겠다. 밑변의 길이 dx와 높이 y를 곱한 다음에 잘개 쪽에 더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 이 함수 위에 임의의 점 x, y를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아주 얇은 사각형의 넓이를 고려를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dx라 볼 수 있고 dx라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점의 좌표가 x, y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거든. 그잖아? 마이너스 y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나?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어떤 점이 있어? 2, 마이너스 2가 있어. 헷갈려. 3, 마이너스 2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라고? 2라고 2. 여기 길이가 3이고 그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길이가 2라 어떻게? y좌표의 부호를 바꿔줘야지 길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y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y.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dx에 마이너스 y를 곱해야 어떻게? dx에 마이너스 y를 곱해야 이게 바로 k번째 사각형이고 그걸 잘개 쪽에 더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네가 표시해둘 건 선생님이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변의 길이 dx와 마이너스 y를 곱해서 적분을 했구나. 자, 일단 이 내용을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근데 이거 개념 설명하면은 아마 문제풀이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요 문제에 관련된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설명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필수제 1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제 1번 문제를 풀고 와서 그 다음 주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가자.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제가 x축과 언제 만나는지가 궁금해. 근데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y는 0이야. x축이라는 게 y좌표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잖아? y좌표가 1도 아니고 y좌표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y좌표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x축이라 하기 때문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럼 니네가 y는 0하고 y는 이 함수하고 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야 돼 먼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해주면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을 하고요. 3차식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상수항이 없으니까 x로 인수는 좀 쉬워지는데 여기 상수항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조리제법 해야지. x 대신에 1, 2,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넣어서 0 되는 거 찾고 하는 조리제법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쉽네. 땡큐.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 이거는 0 돼서 1, 3에 어디다 빼기? 여기다 빼기. 그래서 이 식은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x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연립을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볼까? x축이 있었어.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 근데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언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3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네. 그죠? 마이너스 1, 0, 3 이 순서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야. 자, 기억합시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함수식인 그 함수식 x3승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x란 놈을 적분을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0부터 3까지는 함수값이 어때? 음수값을 가지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긴 하되 함수값이 0부터 3까지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어떻게? 이 식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3승에 더하기 2x제곱에 더하기 3x란 놈을 적분해도 적분해야 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부호를 바꿔 적분하는데 나는 그냥 부호를 바꿔 적분을 해. 일목 그냥 항상 니네가 어떤 걸 선택을 하면 계속 똑같이 해주는 게 편해. 나중에 또 부호 계산 실수하고 하니까 선생님처럼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하는구나. 그래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 니네가 뭐 어설프게 또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3까지니까 뭐 이어달리기 공식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뭔가 좀 희망을 바라지 마. 이거 뭔가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대 없으니까 다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솔직히 알아도 계산이 참 더러워. 이것만 한번 계산해볼까? 아니 이것만 한번 계산해볼까? 자, 정적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적분을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이거 계산할 때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분수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막 3분의 1 막 통분하고 막 하려면 되게 생각보다 힘드니까 꼭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안 합니다. 알겠죠? 나는 되게 오랫동안 이미 많이 해왔으니까 17년, 18년 동안 해왔으니까 니네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계산해서 6분의 70 나오는 걸 꼭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결론! 뭐라고?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는 적분한 결과가 바로 넓이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함수식의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넓이를 얘기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필수제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예제를 설명을 했고 되게 중요한 주제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뭘 설명할 거냐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다음인 자, 아까 뭐 결론은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건데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자, 그 앞에 요점 정리된 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고 올 걸. 근데 뭐 문제풀이 하고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보자고. 함수가 저렇게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도 있고 음수인 구간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넓이 계산할 때 자, A부터 C까지는 그냥 그 함수를 적분해도 되지만 C부터 B까지는 그 함수의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야 된다고.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적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밖으로 빼가지고 적분한 다음에 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다. 부호 바꿔 적분하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이 의미가 함수값이 양수면 그냥 두는데 음수값이면 부호가 바뀐다. 가장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적분이 뭐냐면 절대값 y라는 거거든. 절대값 y. 양수면 그냥 두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라.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주게 되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함수값이 양수면 그냥 나오고 적분이 될 거고 함수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뭘 설명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던 짓이야. 이건 좀 약간 생소한 짓이니까 잘 봐야 되는데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네 개 잠깐 한번 들어보면 자, 갑니다.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우리 예전에 어떤 함수를 배웠었냐면 y는 루트 x라는 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 그래서 이 함수 위에는 4,2란 점도 존재하고 2,2에 1,1도 존재하는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는 루트 x의 1,1과 자, 4,2를 지나는 뭐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들어봐. 얘 넓이 계산할 수 있을까? 얘 넓이? 선생님, 루트 x라는 함수의 0부터 4까지 넓이니까 맞아. 이거 계산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루트 x의 dx를 계산하면 돼. 이거 미적분 2 가면 합니다. 이과들만 나중에 미적분 2 가면 이것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뭘 안 배워? 루트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미분도 하지 않고 적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적분 1에서는 얘의 넓이를 이렇게 쓰긴 쓰지만 정이니까 쓰긴 쓰지만 이 계산을 못해. 왜냐면 요거의 부정적분을 모르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야. 못하는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못하는데 하고 싶다? 욕심인가? 자, 그런데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4,2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0,2가 되게 되거든.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여서 이 넓이가 얼마가 돼? 이 넓이가 8이잖아, 그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8에서 이 넓이를 빼가지고 이 넓이를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8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y축을 포함하고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기만 하다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지. 근데 이번엔 아이들을 어떻게 냈냐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함수 위에 임의의 점 x, y란 점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해가지고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더해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야 y야?
x지 x.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게 또 숫자로 또 예를 들자 선생님 또 친절하게 그지? 자 여기 어떤 점이 있냐면 3,1이라는 점이 있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야. 그래서 여기부터 y축하고 떨어진 거리는 바로 이 점의 무슨 좌표를 보면 되냐면 x좌표를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된다? 바로 x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저씨 흉내 내봤는데 재미도 없고 그제 감동도 없고. 자 간다. 우리가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 델타 x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작은 증가량 그래서 dx를 했는데 그 이번엔 요 높이를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y야. 델타 x분의 델타 y. 근데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져서 그 양이 작아지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y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k번째 도형이 x하고 dy를 자 가로의 길이 x와 높이인 dy를 곱한 거. 근데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할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가 y는 0부터 y는 2까지니까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0부터 2까지 잘게 쪼개서 더해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거야. 이 부분의 넓이. 그럼 내가 이 식을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y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y제곱 대입을 해주면 자 0부터 2까지 y제곱의 ty가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오케이 3분의 1 y 세제곱에 0하고 2 집어넣어 계산해주면 3분의 8이 되게 되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8이구나. 근데 전체 넓이 8인 3분의 24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6이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이 뭐가 된다? y축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x 곱하기 dy.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함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어떤 함수냐면 y는 예를 들어 루트에 마이너스 2x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 본 거야.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되네.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점이 있냐면 자,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고 맞아 별로 잘못 그린 거 아니야. 그림 잘 그렸어.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런 점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2, 1.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 이 부분에 이 파란색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계산할 때 그 넓이가 y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거든. 잘 들어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위에 임의의 점 x, y라는 점이 있었단 말이야. x, y라는 점이 있었다고. 그럼 내가 얘를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은 가로의 길이가 길고 세로의 길이가 아주 작은 이런 사각형들을 더해가지고 이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하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x, y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가 길이가 된다고. 더 얘 안 들어도 되지? x값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래 얘를 또 들어. 친절해 선생님이 그지? 좀 친절해? 마이너스 2, 1이라 하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거든? x좌표의 부호를 바꿔줘야 여기 길이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x. 높이는 뭐가 되고 아주 작은 y의 증가량 dy가 되게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x하고 dy를 곱한 다음에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인 0부터 2까지 얘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y의 제곱이 마이너스 2x고 그럼 마이너스 x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2로만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y 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니네가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우리가 y축을 포함하거나 그래 y축을 포함하는 넓이를 구하거나 또 루트가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분을 못하니까 보통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해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해서 계산을 할 것이다. 정리하는 거야 지금 개념 정리. 이 함수 위에 있는 그래프의 임의의 점 x, y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가 되고 높이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 dy가 되더라. 그래서 x랑 dy랑 곱해서 적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 나오게 된더라. 그래서 문제를 이제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x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x를 이렇게 y가 되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고. 그런데 만약에 함수값이 이렇게 x좌표가 음수인 즉 y축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 위에 내가 임의의 x, y라는 점을 잡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x가 길이가 되고 높이는 뭐가 된다? dy가 높이가 되더라. 마이너스 x와 dy의 곱인 얘가 넓이가 되더라. 자, 마이너스 x와 dy를 곱한 마이너스 x와 dy를 곱해 적분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지금 요 부분들 있죠? 뭐 물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어떤 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정리해주면 좋은데, 자, 이제 뭐도 하냐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x값이 양수인 경우는 그냥 적분하고 x값이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 적분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적분들이 y값이 양수이면 그냥 적분하고 y값이 음수이면 부호를 바꿔 적분했잖아요. 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값이 양수인 경우는 그냥 적분하고 x값이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바꿔서 x는 하고 정리한 식의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한다. 자, 이게 바로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제 2번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필수제 2번 문제를 해결하고 올 텐데, 자, 봅시다. 문제가 두 개네? 두 가지 다 풀어보지 뭐. 간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니네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로 기본적인 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진짜 니네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몇 개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y는 기본 함수의 그래프가 우리 왜 그러니까 평행이동 안 했을 때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어. 옛날에 우리 고1 때, 고1 2학기 때 무리함수 배웠던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루트 x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y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x 앞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y축 대칭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선생님 적분하다 말고 갑자기 왜 무리함수를 하느냐, 니네가 무리함수를 못해가지고 많이 틀리니까. 자, 간다. 예를 들어 y는 절대값이래. 루트 x 빼기 2다. 이거 너무 쉽냐? 이 그래프를 x축 방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2,0을 꼭지점이라 하긴 좀 뭐하든 하여튼 이렇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려지게 되고, 또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y는 마이너스 루트에 x 더하기 5다. 그럼 얘는 이거 코가 간질간질하냐, 환절기라 그런 거냐. 자, 봅니다. x축 방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하나만. 자, 예를 들어 세 번째. 선생님, 그럼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 자,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마지막이니까 잘 봐.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2가 되게 돼. 이게 표준형이거든. 이 식을 비교해봐. 이게 표준형. 그럼 얘는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자, 2,0을 꼭지점으로 하는 외형이 하는, 자, 이런 형태의 함수 그래프가 되더라. 자, 이게 이제 무리함수의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 더하기 1이 있다? 그럼 위로 또 1만큼 평행 이동해서 2,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응? 여기 y축 방향이 평행 이동의 결정을 하는 거니까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또 학원에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해. 혹시 무리함수 그래프 잘 못 그리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학원에서 또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필수제 2번 문제. 자, 필수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가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y제곱은 4-x라고 하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단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절편이야, 절편. x하고 y 대신에 0 집어넣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0 넣잖아? x 대신에 0 넣으면 y제곱이 4니까 y는 풀마 2. 그래서 여기 0,2라는 점도, 그 다음에 여기에 0,-2라는 점도 지나게 되고, 그 이번에는 y 대신에 0을 넣어? 자, y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때? x값이 4가 되죠? 그럼 x값이 4면은 여기 어떤 점을 지나느냐? 4,0을 지나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점들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갈게. 이거 우리가 왜 x의 제곱이 4면, x의 제곱이 3면 x의 값이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듯이 y의 제곱이 4-x가 되면 y는 뭐가 되냐면 풀마 루트 4-x가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어떤 형태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가는데, 요거 표준형으로 묶어주면, 루트 안에 거만 묶어주는 거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4 이렇게 되거든.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x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이 왼쪽 위를 향해 가는. 근데 마이너스 풀마니까 플러스는 왼쪽 위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 밑으로 가고, 그래서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직선처럼 그렸는지 내 맘이잖아, 그지? 내 맘이야? 원래는 뭐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x는 0으로 둘러싸인 난 지금부터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 계산 못하고, 또 y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넓이를 계산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잡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고 높이는 dy. 근데 넓이가 존재하는 곳이 마이너스 2부터 이거, 왜? y가 기준이니까 넓이가 존재하는 y좌표의 구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랑 dy랑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식을 내가 x로 정리를 해야 돼. 넘기면 이 식을 x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x가 넘어가고 y제곱 넘어오면 4-y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x 대신에 저기는 4-y제곱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y제곱을 적분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거 우함수네. 짝수차하고 상수항이가 우함수? 그럼 이거 0부터 2까지 2배 해도 되는구나. 반으로 접어서.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한 다음에 2배 해도 된다라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y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한다. 그러니까 우함수의 성질인데 그림으로 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대칭이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계산해서 2배를 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3분의 32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됐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림 그리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 어디 봅시다. 얼마나 걸릴지 보자고. 오늘도 집에 가면 열심히 또 인코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찍을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찍어놔야지. 자,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이 함수의 식도 마찬가지로 풀마로 쳐보면 y는 뭐가 되냐? 풀마 루트에 x 더하기 1, x축 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이면 y좌표는 풀마 1 나오니까 여기 y는 1, 여기 y는 마이너스 1 지나는, 자, 다 x축 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이 함수의 그래프. 근데 밑에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 밑에 쪽에도 그려지게 되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저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y는 2, 이 위에 한 칸 더 올라간 y는 2와 그 다음에 x는 0으로 둘러싸인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거와 둘러싸인 바로 얘와 얘의 넓이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집중해야지. 함수값이 아니라 x좌표가 양수인 것도 있고 x좌표가 음수인 것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함수값이 아니라, 잠깐만, 그죠? x좌표가 양수인 구간부터 계산을 해볼게. 이 위에 내가 x, y란 점을 잡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 높이는 dy. 그래서 x하고 dy하고 곱해 적분하는데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인 1부터 2까지.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 요게.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거 접어도 될 거야, 그지? 근데 접는 건 나중에 하자고. 집중해봐. 함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x, y를 잡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 x. 그러면 거기다 dy를 곱해서 마이너스 x에 dy를 곱한 다음에 넓이가 존재하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식을 x로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어떻게 해? 1부터 2까지는 x라고 정리된 y제곱 마이너스 1을 내가 적분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는 그거의 반대부 마이너스 x, 그거의 반대부인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는 요거의 반대부인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준 게 내가 원하는 정답. 근데 마지막 요거 우함수니까, 상수항과 2차식 우함수니까 요거 계산 가능하다. 0부터 1까지 계산한 다음에 2배로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은 해둡니다. 자, 이게 바로 y축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2가지 살펴봤죠? 그죠? 자, 다음 주제가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 오케이. 자,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뭘 설명할 거냐면 세 번째 주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번 끊고 가도 될 것 같아.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지? 시간이 보이나? 녹화 시간 잠깐만. 선생님 얼굴 너무 가까이 갔는데 40분 정도 됐구나. 40분 정도. 놀라지 말고 여기 그 LCD에 녹화 시작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려고 잠깐 다가간 거야. 놀랬니? 시험 때라 그죠? 바빠요.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기도 한데 그제? 자 보자. 이제 뭘 해보고 싶으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걸 구해보려고 해. 일단 X축 기준으로 하는 거 좀 자세히 설명하고 Y축 기준으로 설명하는 건 좀 간단히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X축 기준으로 하는 거 좀 자세히 설명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Y축도 똑같이 계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봅니다. 결론 뭐냐? 두 함수식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된대. 근데 이 절대값이라는 건 사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나랑 누가 적당할까? 대찬이? 나랑 우리 중3고 2학년 이과 지금이 15년이냐 16년이냐? 그것도 헷갈리네. 2015년이지. 2015년 기준으로 중3고 2학년 이과에 다니고 있는 대찬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대찬이랑 선생님이랑 키가 좀 비슷해. 근데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찬이랑 선생님의 키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그러니까 그래 대찬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야, 이 노란색 흰색 분필의 길이 차이를 구하래? 근데 내가 봤을 때 누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 대보니까 노란색이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모르면 어떡해? 얘에서 얘를 빼든 절대값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3이야. 그럼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고 5 빼기 3 하면 2잖아? 근데 절대값 씌우면 똑같아지거든? 2로? 차이는 그래서 얘가 클지 잘 모를 때 차이를 구하는 게 사실은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누가 큰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fx 빼기 gx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fx하고 gx하고 누가 더 함수값이 큰지 모르겠지만 함수값이 큰 위에 쪽을 지나는 이 함수에서 함수값이 작은 밑에 쪽을 지나는 함수의 식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된다.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적분하면 된다.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위에를 지난 그 구간 안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이유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몇 가지 설명할 테니까 내 얘기 잘 한번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갑니다. 자, 봐. 내가 지금 넓이를 계산하는데 어떤 넓이를 계산할 거냐면 하얀색 이 부분의 넓이에서 노란색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잖아? 그럼 하얀색 넓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오케이. 자,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함수값이 양수니까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내가 원하는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g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a부터 b까지 어떻게 gx라는 함수를 적분해서 그 넓이를 빼겠다. 근데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이거 한꺼번에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까지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어두냐? 위식. 한글레가 잘 위식에서 아래식인지 아래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아래실 것 같아요. 아래식. 아니야, 아래식? 아이씨. 자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좀 약간 잘 못했어. 옛날부터. 이게 자꾸만 바뀌니까 내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위식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위식에서, 자, 다시 그냥 말로 기억해.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알겠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다.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돼.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방금 이 필수제 1번,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은 함수값이 양수값을 갖냐, 음수값을 갖냐가 넓이를 구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아주 많은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둘 다 양수인 경우야 뭐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는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예를 들어 fx는 위에 있고 gx는 x축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경우들을 좀 더 봐주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근데 결론은 뭐라고? 다 똑같다고. 결론. 얘기 안 해놓고 물어봤지?
자, 결론 얘기하자면요. 그래, 여기 지금 이 위에 있는 주제를 보면 그게 그 함수가 x축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전혀 구별하지 않고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적분을 한대잖아, 그지? 그래서 왜 축의 위치와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잘 들어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근데 몸 바뀌지 않는다? 함수값이 음수긴 음수지만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경우, 자, 요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fx가 위고 gx가 아래에 있는 경우, 자, 둘 다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도 달라질 게 없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봐야 돼.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는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에서 뭘 빼야 되냐? 이 파란색 넓이를 빼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노란색 넓이 계산해 볼까? 근데 노란색은 지금 현재 뭐에 의해서? gx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래서 내가 gx를 적분을 하긴 하는데 이 함수가 x축의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gx에 마이너스를 해준 다음에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gx가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gx를 적분을 하는데 x축의 밑에 있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 적분해줘야 제가 원하는 노란색 부분의 넓이. 그럼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f에서 결정이 되거든. 파란색 넓이는 f란 함수의 결정이 되는데 f란 함수도 지금 현재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래서 적분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근데 노란색 넓이에서 파란색 넓이를 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더하기가 되게 되고, 그럼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fx에서 gx를 뺀 꼴이 돼버렸네, 그지? f에서 gx를 뺀 꼴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함수값이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상관이 없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원하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가 양수의 함수값을 갖고 밑에 있는 함수가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노란색 이 부분의 넓이에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더해줘야 내가 원하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A, B라 했을 때 말이지. A, B라 했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함수값이 양수니까 fx를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해야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함수값, gx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을 해줘야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거든. 근데 이 두 개의 넓이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게 되면 적분 구간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됐다? fx에서 gx를 뺀 형태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모두 양수든 모두 음수든 위에 있는 게 양수고 밑에 있는 게 음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을 적분을 해주면 되더라. 다시 한번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뺀 다음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건, 자, 얘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으니까 얘는 어떻게?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야 돼. 자, 이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이 넓이에서, 그죠? 어떤 넓이 빼야 돼?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 요거 빼야 되잖아, 그지? 카메라를 보니까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 그지?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 빼줘야 되잖아, 그지?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오른쪽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왼쪽에 있는 왼쪽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x좌표가 큰 놈에서 x좌표가 작은 놈을 빼서 적분해줘야 내가 원하는 넓이 나오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좌표가 큰 놈에서 x좌표가 작은 놈을 빼고, 얘는 y좌표가 큰 놈에서 y좌표가 작은 놈을 빼서 적분해줘야 내가 원하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필수제 3번의 왼쪽 오른쪽 문제 풀어보고 잠깐 좀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 힘들어, 선생님. 밥도 먹어야 되고, 응?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한 번에 오래 하면 인코딩 할 때 좀 힘들어 하더라고. 자, 문제 볼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 두 개 도형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언제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만나고 몇 번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하냐면 연립을 먼저 합니다.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함수의 식과 이 함수의 식을 일단 먼저 연립을 한다고. 자, 넘어가면 x세제곱에 더하기 3x제곱에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x 대신에 1 대입하니까 0이 되네? 그럼 조리집합 해야지.
1x 3승에 3x제곱에 0x에 마이너스 4를 1 집어넣으면 0이 됐으니까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4, 곱하면 4, 당연히 0이 되고 그래서 이 식은 내가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0 됐으니까 나머지 식이 뭐가 된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인 완전 제곱식 되네? x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조리제법을 통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하는 거야. 좀 최대한 어떻게든 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헷갈리니까 3, 4차 그럼 또 2차, 3차 함수금 극대극소 해가지고 다 그림 그리면 또 밤새.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봐. 언제 만난다고?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과 x좌표가 1인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라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야. 자, 일단 연립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2단계에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좋냐면 자, 마이너스하고 2, 1 사이에 있는 숫자 뭐 있어? 뭐 마이너스 1도 0도 있고 하잖아, 그제? 그럼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는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어떻게? x 대신에 0을 다시 한번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는 0을 각각의 함수 집어넣어봐. 누가 더 크니?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만나 근데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만나 근데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 x는 0을 집어넣어서 그 중에 큰 결과 나오는 게 위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는 0을 함수에 집어넣어서 왼쪽은 마이너스 2 나오고 오른쪽은 2 나오지? 그럼 누가 더? 이쪽 함수가 더 위쪽에 있고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저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식에서 3차 함수의 식인 x 3승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2를 빼가지고 적분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 나오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이건 뭐냐?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뭐냐면 일단 얘를 먼저 들까, 얘를? 자, 어디까지 카메라 찍히냐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찍히니까 잘 봐.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과 y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연립을 했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됐고요. 1, 2의 빼기고요.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돼서 이 사이에는 예를 들어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2고 얘는 커서 오케이 얘가 더 크구나. 실제로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y는 x 더하기가 만나면 직선식이 더 크거든 사실은. 그래서 x 대신에 사이값 0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0이고 얘는 2가 커서 오케이 네가 크구나.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x 더하기 2에서 x제곱을 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할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지금 설명하려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내가 여기다 더하기 1을 하고 여기다 더하기 1을 했다 치자. 그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달라지냐? 그럼 내가 x 대신에 이 사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대소관계 바뀌냐 안 바뀌니? 대소관계 안 바뀌지. 왜냐면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럼 사실은 원래 노란색이 없었던 노란색이 없었던 이 함수와 이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나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심지어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예를 들어 x고 예를 들어 얘가 x 양변에 똑같이 x를 더했어? 그럼 얘하고 만들어지는 넓이를 구해라? 다를 게 있다 없다? 다를 게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다시 한번 봐. 연립하는 과정 중에 달라질 게 있어? 그냥 내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 어차피 같은 값이 똑같이 더해지니까 그게 100이든 음수든 뭐 뭐든 간에 똑같은 값이 더하고 빠지니까 태소 관계가 바뀔 일도 없고 그럼 누구에서 누굴 빼는 것도 달라질 게 없단 말이지. 그럼 그런 식이라면 잘 들어. 내가 얘하고 얘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양변에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게 똑같이 의미가 없다면 양변에 뭘 더하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더했다 칠게. 양변에 뭘 더하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더했다 칠게. 그럼 오른쪽은 뭐가 돼? y는 0이 돼. 이쪽은 뭐가 돼? y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 야 그냥 넘겨서 x축과 이 도형이 만드는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뭔 얘기냐? 애초에 이런 과정, 물론 이제 연립하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은 분명히 다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자, 잘 들어봐. 뭔 얘기냐면 내가 얘하고 누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새로 넘겨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물론 이런 연립하고 하는 과정 하긴 해.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넘겨가지고 야 그냥 y는 x세제곱에 더하기 2x제곱에 너 넘어가 봐. 넘어. i 3x제곱에 더하기 3x제곱에 자 지금 이거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4 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필수제 1번 문제처럼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차피 이제 연립하고 하는 과정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쓰자고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이 식이 그러면 y는 x 빼기 1에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x축과 두 번 만나지?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두 번 만나지? 근데 마이너스 2가 중근이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해야 되니까 자 그림은 이런 형태로 그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네가 구하고 싶냐? 이 y는 0하고 3차 함수가 만드는 이 부분 넓이 구하고 싶냐? 근데 함수값이 음수니까 오케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4를 적분하겠다. 그래서 이 식이나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나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나 전개해 보면 같은 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일단 많은 교육과정들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사이 숫자 집어넣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고 그죠? 계산을 하는 방법 요거를 좀 추천을 하는데 요것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 문제 해결해 본 거야.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 근데 이 방법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 루트 있고 이럴 때 막 오류도 생기고 하니까 오류 생기기도 하니까 분명히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알겠죠? 자, y는 루트 x하고 얘하고 얘로 하나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 해보고 일단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개념 설명하고 하느라 좀 시간 좀 걸리긴 했는데 양이 많지는 않은데 여긴 좀 활용이다 보니까 개념 설명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한가 봐. 가보자.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여기 1,1, 4,2 지나는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2면은 밑으로 두 칸 내려온 그리고 길기가 1인 여기에 y는 x-2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y는 0이면 x축 그래서 이 함수와 y는 x-2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루트가 있으니까 일단 기준은 뭐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잘 들어봐. 일단 이 점좌표 구해볼까? x-2라는 함수식과 루트 x라는 식을 연립을 해야 돼. 양변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가 얘가 x가 되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이 돼서 1, 4에 빼기 그래서 x좌표가 1과 4 나오는데 근데 이 함수의 x좌표는 2고 y좌표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이게 뭐 1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뭐 제곱해서 이 밑에 게 나오고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그걸 지금 자세하게 하면 힘드니까 힘든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졌어 사실은 교육과정상. 그래서 하여튼 이 점의 x좌표 4더라. 그래서 오케이 누가 봐도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4가 되고 4 집어넣은 둘 다 2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4,2라는 거 확인을 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요 연립하는 과정은 그냥 해둘게. 지우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구하고 싶은 넓이가 어디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해야 되거든. 아까 이 왼쪽 문제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지 y좌표가 큰 거에서 y좌표가 작은 걸 뺐어. 이번엔 거꾸로 x좌표가 큰 거에서 x좌표가 작은 걸 빼야 돼. 잘 들어봐. 여기 y는 0이고 여기 y는 2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는 y는 1을 집어넣어 보자고. 각각의 함수예요. y는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값 뭐 나오냐면 1 나오고 여기다 내가 y 대신에 1 넣으면 x값 얼마 나오냐면 y 대신에 1 넣으면 x값 뭐 나오냐면 3 나오거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좌표가 큰 거에서 y좌표가 작은 걸 뺐지? 그럼 x좌표가 큰 거에서 x좌표가 작은 걸 빼야 돼.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 x좌표가 큰 거에서 x좌표가 큰 함수 식에서 1번 식에서 몇 번씩 2번 식을 빼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림 그리면 물론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왼쪽 식을 빼는데 오른쪽이 직선이니까 직선식에서 곡선식을 빼야겠다라는 걸 알지만 그림에 조금 약간 자신이 없고 또 아니면 검산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죠? 검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이 y는 0부터 2까지니까 그 사이는 y는 1을 대입해서 x값이 큰 게 나오는 식에서 작은 게 나오는 식을 빼서 계산을 하겠다. 갑니다. 넓이가 존재하는 곳은 y는 0부터 2까지 y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할 거고 1번 식을 x로 정리한 거 이거 x는 하고 정리하면 y 더하기 2에서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y 제곱이 되는데 걔를 빼서 적분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된대. 자, 4번하고 5번하고 오케이. 자, 요 예제 문제들은 잠깐 한번 끊고 자, 두 번째 정적분 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